자, 저는 어제 이것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용산구의 무대응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몇몇 네. 제보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구 참사 당시 사망자를 이송할 영안실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소방의료당국의 수차례 요구에도 용산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5시간이 넘도록 안치실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 사망자를 옮길 영안실을 찾지 못해서 현장에서 가까운 순천향대 병원에 올렸습니다. 순천향대 병원에 올려진 사진 한번 여러분 이건 보시면 진짜, 좋겠는데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우한의 코로나 때 그 사태랑 뭐가 다릅니까? 네? 저는 이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자,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들 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통째로, 저기 뭐 어디 병원인데 사고로 인해 갖고 이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고 주소록에다가 단체로 사고 고지 문자를 보내버린 거야. 아이고야. 원래 교통사고 부상당해서도 응급실에서 전화해갖고 좀 뭐 누구 좀 보호자분 오셔야 됩니다. 뭐 누가 사고로 들어 이러는데 사망하신 분에 대한 이 사고 통지를 주소록에 있는 친지, 가족, 아는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보내버린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이런 미친 대응을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당시 구청장은 뭐 하고 있었고, 여기에 관련돼서 행정 봐야 될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고. 대통령실 사고 지휘하고 있었다면서. 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길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안치하는 것도 안치하는 거지만, 저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저분들의 사망 확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고사 이후에 사망 진단서가 나오고 그에 관련된 시신인도가 가족들한테 넘어가는데 이틀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지, 장례할 시간이 하루도 없었다고 그래요. 시신이 이틀 이상을 갈 곳을 못 찾아서 뭐 인도가 안 돼가지고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 이틀 가까이 유지가 되는데, 그걸 유지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음모론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갖고 신원 미상자와 그 확인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했다. 또는 사체에서 혹시 마약 반응이 나오는지 검체를 하는 과정을 거치느라고 그랬다. 뭐 등등의 온갖 가지 음모론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이 시신을 제대로 보관해갖고 가족들한테 넘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신원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인 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를 만드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하는 음모론이 있다는 거예요. 즉, 사고에 대한 수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난 사람들에 대한 인적 동향과 그와 관련된 부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뭐 담당 공무원 한 명씩 붙여준다고? 이런 공무원들을 붙였나 봐요. 유족들 감시할 공무원을 붙였나 봐. 이것은 말이죠. 사실 전쟁터에서 야전병원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 참사 이후에도 최소한의 대접은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소가 없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영안실을 하나 통째로 비우든가 아니면 병원에 있는 일부 시설을 비워서라도 최소한 이렇게 땅바닥에 저렇게 흰천 덮어서 무슨 뭐 화물처럼 저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말은 뭐 영안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 영안소가 없어? 연결식장 안에 비어있는 룸 있잖아. 아니, 거기에서라도 제대로 갖다 놓으면 되지. 1980년 5.18 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5.18 때도 그때는 정말
정말 그 국가가 통제가 없는 상황 하에서도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안 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살았다고. 맞아요. 저는 이게 2022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 너무 충격이에요. 희생자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이것도 병원 관계자가 저렇게 방치해 놓는 꼴을 보고 도저히 이거는 제보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부자에서 양심적인 제보를 해준 거예요. 이거 제보하신 분 또 나중에 경찰에 구속될, 아니, 구인될 것 같아. 압수수색 당할 것 같아. 무슨 의도로 그랬냐? 그리고 이거 하면은 원래 너 민주당 지지하냐? 그러고 조사받겠지. 용산구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체육관을 빌리든 뭘 하든 제대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니까. 근데 얘가 한 건 뭐야? 오빠 나 어떻게 사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돼? 권영세한테 문자나 보내고. 이것 말고는 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란 놈이. 그 집 앞에 나왔다는 것도 그거 아니 그냥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집 가면서 시장에 잠깐 동선이 겹친 걸 갖고 근처에 둘러봤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철야 근무했다고 거짓말 칠 때 철야 근무는커녕 이미 일찍 나가고 자리 비운 상태였는데 또 CCTV에 들킬 걸 갖고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이상민이도 그러잖아. 참사 당일날 뭐 했냐? 동선을 밝힐 수 없다. 집에 있었대 지금 와가지고. 이젠 집에 있었다고. 집에 있었겠어요? 집에 있었는데 안 나갔겠어요? 집에 있었는데 안 나가면 쓰레기인 건데 집에 없었어요 이놈도. 말할 수 없는 장소에 있었겠지. 어디요? 모르지. 돼지랑 같이 첼로 들으면서 어디 있었는지. 너 어떻게 알겠어? 이놈 새끼가 말을 안 해주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해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튼 이 박희영 구청장의 행적에 대한 추가 자료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서울경제 단독인데요. 서울경제가 박희영의 자택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CCTV를 확보해서 그의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박희영은 두 차례 참사 현장에 가서 순찰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단순한 귀갓길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순찰은 일단 가서 다음 날까지 자기가 회의에도 참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새벽에 일찍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때 이제 귀가했을 때 시각이 참사 다음 날 오전 5시 38분이었는데 집에 가고 싶을까? 사고 5시간밖에 안 지났고 수습은 안 돼 있고 시신들은 지금 병원에 저렇게 길바닥에 빠져 있는데 네. 집엔 왜 가지? 그때 또 소방 대응 3단계가 계속 유지될 때였거든요. 그때 집에 가버린 거예요, 구청장이. 참 진짜. 아이고 두야. 아이고야. 아니 이놈의 정권은 대통령도 퇴근해버리고 뭐 아무도 컨트롤 타워가 자체가 없어. 사고 나기 전날도 아니고 사고가 났는데 8시 20분에 집에 가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자기 집 가서 할 짓 다 하고 퍼질러 잔 거예요. 수습을 해야 될 현장 당사자가. 아니 나 같으면은 사실 겁이 나서라도 그 구청장실에서 꼼짝도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아니 이재명 시장 시절처럼 저 성남에서 그 사고 났을 때 그것도 경기도가 주최한 행사에서 사고 난 거를 현장에 나가고 현장 지휘하면서 구조부터 그와 관련된 것들을 밤새 지휘했던 게 시장이잖아. 시장은 그런 자리에 있으라고 시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거 박원순 없는 거 시장 차이가 수해 크지. 현장이나 폭설 현장에 가면 자기 사무실에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갖고 현장에서 지시를 했다니까, 지휘를 했었다니까. 근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행안부 장관, 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아무도 없었어. 서울시장까지. 소방서장. 이게 현장에 있는 소방서장만 있었어. 거긴 자기 관할 구역이니까 현장 파출소 기동대하고 소방대하고 한 10명 정도가 그 참사를 전부 다 막아냈어야만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걸 못 막았다고 죄인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볼 때는 정말